여러분, 빠지에서 놀다가 다친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여름휴가 때 여러 번 빠지를 가봤지만 내가 여기서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은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연락을 주셨어요. 빠지에서 미끄럼틀을 타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직원들은 그저 괜찮냐고만 물을 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상은 가능한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빠지에서 다치는 순간 대부분은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다친 건가 하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업체 측의 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빠지에서 다쳤을 때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3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확실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빠지는 수상레저 시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지를 운영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수상레저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보험은 시설 이용 중 업체의 관리 부실이나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를 보험에서 보상해주죠. 내가 만약에 빠지에 갔다가 다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업체 측의 안전조치나 관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주저없이 보험 접수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접수를 요청하셔야 돼요. 보험 접수가 이루어지면 보험사 담당자가 배정될 건데요. 그럼 여러분과 약속을 잡고 만나서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이런 건 그냥 동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 문답서라고 적혀있는 서류를 줄 거예요. 이 사고 문답서 또는 사고 경위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합의금을 받을 때 과실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빠지 특성상 CCTV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고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누가 부주의했는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진술에 이전할 수밖에 없죠. 피해자의 사고 문답서, 목격자 증언 같은 게 보상받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문답서를 작성할 땐 담당자가 쓰라는 대로 대충 작성하지 마시고 사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사고 상황만 적는 게 아니라 업체 측에서 잘못한 부분, 안전교육이 미흡했던 부분,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초기 대응을 잘했다면 마음 편히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처음 만났을 때 치료가 모두 끝나면 서류를 준비해서 연락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여러분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겠지 라며 합의금을 기대하실 텐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험사는 건네받은 서류만을 근거로 배상을 해줄 뿐 여러분의 손해를 하나하나 친절하게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보상 항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보상 항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자료입니다. 부상 위자료는 진단 주수에 따라 보통 20만 원으로 산정하고요. 후유 장애가 남는다면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휴업 손해는 내가 부상으로 일을 못한 기간 전체를 받는 게 아니고요. 입원한 기간만 받을 수 있고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소득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땐 건설업의 보통 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세 번째는 향후 치료비입니다. 수술하면서 흉터가 남을 수 있죠. 이 흉터에 대한 수술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요. 신체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물을 제거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타 손해배상금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을 이용한 기간만큼 하루 8,000원을 산정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수입액인데요.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손해입니다. 이 손해를 받으려면요, 후유장애 진단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로 수술한 경우, 그리고 척추골절 사고라면 거의 대부분은 후유장애가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남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후유장애 진단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수술한 주치의한테 받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배상과 관련한 후유장애 진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의에게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쳤고 보험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보험사가 여러분이 요청한 금액을 그대로 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합의금을 산정해서 훨씬 낮은 금액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피해자인 여러분이 자신의 손해를 재입증해야 되는 거죠.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빠지에서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의 사고를 처리해보니까 사고 초기에 진행할수록 그 결과물은 더욱더 좋았습니다. 여러 변수에 대처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준비한 만큼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상 멘토는 빠지 사고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모여 있습니다. 저희의 노하우로 여러분이 더 편안하게 치료받고 공정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랄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